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그녀는 남겨진 두 아이를 혼자서 키우느라 경제적 어려움이 큽니다. 반면 시부모님은 형편이 좀 넉넉하신 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과 시아버님이 크게 싸운 후 사실상 왕래를 끊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시부모님을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녀의 아이들, 그러니까 법적으로 손자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왕래가 끊긴 경우에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이들이 상속 자격이 있을까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습 상속이라고요.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것을 대습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습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동안에 연락 없이 지낸다거나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상속 결격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이제 조문에 정해놓고 있어서 그 경우를 보면은 고의로 직계 비속이나 피상속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뭐 유언이나 유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결격을 정하고 있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결격을 정하고 있지 않아서 단순히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결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상속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연락을 끊고 있는 자녀들, 부양을 안 하는 부모들, 부양을 안 하는 자녀들의 상속, 이것이 타당하냐, 이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좀 많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또 사건 진행을 하다 보면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 꼭 자녀들만의 잘못으로 되는 경우가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보면. 부모님들이 마음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자녀들을 잘라내시고 편애하시고 하는 경우도 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연만으로 그 남편이 돌아가신 남편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볼 수도 없는 사연이어서 이걸 바로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현재 상속법상으로 그렇게 해석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도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주는 이인철 변호사님 주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영광입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방송으로 만난 지 2년이 한 10년 정도 됐어요.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네. 근데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우리 양 변호사님도 정말 똑같으세요. 네, 완전히 방부제 미모신데요. 가끔 우리 법정에서도 자주 뵙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양 변호사님 법정에서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 법정이라는 게가 굉장히 긴장도 좀 높고 네. 좀 힘든 데잖아요. 소위 피곤한 데인데 네. 가끔 또 어떤 변호사님들은 너무 적대시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한테. 네. 근데 일단 양 변호사님 만나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이 통하고 또 말이 통하면 이 재판도 술술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맞아요. 판결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잘 이제 협의를 해서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양 변호사님 만나면 제가 일단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혼 사건은 특히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잘 조율해서 잘 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변호사들이 잘 헤어지도록 논의를 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경우 그게 참 필요한데 그때 이인철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할 때 좋은 결과 있을 때 좀 이럴 때는 변호사들이 좀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구나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준비된 사연부터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결혼 2년 차인 저희 부부는 친구들 사이에서 깨소금 커플입니다. 세심하고 따뜻한 남편은 집안일도 늘 함께하고 늦게까지 술 마시는 일도 없는 모범생 남편인데요. 단 한 가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도 극진한 효자입니다. 효자인 게 나쁜 점이라면 제가 나쁜 아내일 수도 있겠지만 정도가 심합니다. 결혼 전부터 어머님을 끔찍이 생각하던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결혼 전엔 어머니 생일도 모른다고 하더니 결혼 후 갑자기 효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이면 반드시 어머님 댁에 갑니다. 가끔 제가 몸이 아파서 쉬고 싶다고 하면 혼자서 어머님 댁에 가는데요. 그뿐 아닙니다. 어머님 집에 형광등이 나갔다고 가고 어머님 생일이라고 가고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시댁에 가 있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님이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희 부부가 단둘이 있는 시간보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네, 결혼을 하고 갑자기 효자가 된 남편 사연인데요. 와, 이거 조금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효자하면은 착한 사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혼 상담을 오시는 아내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렇게 남편 욕을 막 해요. 그래서 이제 나쁜 남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다 남편 효자래요. 이게 좀 상반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결혼정보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내들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무엇이 제일 많이 변했습니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남편이 효자였다. 연애할 땐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여자친구가 1순위잖아요. 심지어는 어머니 말씀 안 듣고 여자친구만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결혼하고 보니까 1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로 바뀌었다. 그래서 서운하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호소하는 아내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연은 보면 결혼 전에는 어머니 생일도 몰라야 되고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진짜 몰랐을 수도 있죠. 여자친구한테 정신이 빨려가지고. 네. 아니 근데 이분은 보니까 근데 부인한테도 세심하고 따뜻한 남편이라고 하니까 네. 집안일도 함께하고 늦게까지 술 마시는 없는 모범생이라고 하니까 네. 참 고민이 되시겠어요. 근데 이건 좀 그래요. 변호사님, 하루 걸러 어머니 댁에 가고,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머니하고 함께 있다. 네. 이게 조금 마지막에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네.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것만 가지고 이혼 소송하면은 과연 우리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해 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혼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네. 자체만으로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는 경우에는 네. 이게 고부 갈등도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며느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서운하니까 아무래도 그 시어머니에게 좀 잘 못할 수가 있잖아요. 또 시어머니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남편한테 그렇게 자주 가지 말고 뭐 좀 덜 가시라. 그렇게 되면 또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한테 서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고부 갈등이 생기고 이때 이제 남편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과연 자신의 아내의 편을 들 것인지 어머니의 편을 들 것인지. 근데 또 효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또 어머니 편을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내는 또 서운하죠. 그래서 네. 고부 갈등이 심해지면 이게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 남편은 그래도 균형을 좀 유지하는 게 같이 가자고는 아니에요. 그죠? 네.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데, 네. 내가 몸이 아파서 쉬고 싶다고 하면 혼자서 가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아파도 같이 네. 가야 된다고 강요하면, 예. 사실은 이제 이거는 위험하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선을 좀 그때는 넘는 이제, 거죠. 네, 선을 넘는 예. 거라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 시댁에 가서 네. 어머님이 왜 혼자 왔냐라고 네. 했을 때, 네. 뭐, 오기 싫어서 안 왔다고 이제 하거나, 네.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고부 갈등을 시작되는 일으킬 거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 거 네.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이제 어쨌든 이 사례에서는 네. 이 남편이 아직까지는 선을 좀 안 넘은 것 같아요. 선을 넘는 경우는 뭐냐면요.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바쁘다. 자신은 바쁘니까 나는 주말에 못 가니까 당신이 가라. 그래서 아내만 계속해서 이제 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안 되지. 그거를 그거는. 리모컨 효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자신은 안 가면서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게 리모컨 효도라고 하는데 네. 리모컨 효도가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그건 뭐예요? 셀프 효도라고 합니다. 셀프 요새는 효도. 이제 그렇게 많이들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네. 이렇게 이제 말하시면 돼요. 말하면 돼요. 남편한테 그렇게 당신이 어머니 정말로 보고 싶고 효도하고 싶으면 혼자 가서 효도해라. 네. 나는 내일 친정에 가서 효도하겠다. 이걸 셀프 효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효자 아들 또는 마마보이형 남편 때문에 이혼한 사례나 이와 관련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변호사님 좀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이제 좀 그 해주세요. 남편을 사별하고 이제 외동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이제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아들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어머니 네. 찾아가고 심지어는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하고 아직도 아들의 그 속옷을 직접 이제 빨래를 해주시는 걸 보고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경악을 이제 금치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까지 결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남편은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러느냐? 나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고 부부싸움 한 걸 다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하면 일단은 독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독립에는 정신적인 독립, 물질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독립이 안 되는 이 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머니한테 의존하고 물리적으로도 항상 어머니한테 가고 정신적으로도 무슨 일 생기면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하고 상의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아내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효자 효녀라고 하면 네. 대부분은 이제 마음이 약하고 착한 분들이 맞습니다. 많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 되고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네. 그게 문제니까.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배우자 관계에서 네. 좀 중심을 잘 잡도록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컨 효도보다는 셀프 효도가 차라리 좋고 낫다. 네. 그다음에 배우자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면은 좀 조정하는 게 좋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모님도 변호사님 마지막 조언 주신 것처럼 네. 좀 자녀들을 네. 물리적으로 좀 분리시키고 그렇죠. 네, 하는 네.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사실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잘 살라고 결혼시켰는데 네. 너무 예뻐하다 보니까는 그 사랑이 지나쳐서 이혼시키면 되겠냐고 맞습니다. 그런 말씀 예. 드리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그 도움 말씀 좀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마무리하죠. 이제 네. 좀 여행도 다니시고 각자의 좀 삶을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혼을 시켰으면은 좀 이제 놔주시고 이제 네. 오히려 놔주시는 게 아들을 이제 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이제 또 우리 아내분 같은 경우에도 그 네. 효자 남편을 좀 이해하고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처가에 가서 효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머님하고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나하고 같이 보내달라고 눈물로 한번 애교로 한번 네, 호소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이인철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주영훈과 이혜진의 듀엣곡 우리 사랑 이대로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